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사회적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고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수급, 의료, 거주 등에서 저소득층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한 게 특징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화 연결해서 종합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공익단체와 소상공인에게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서리, 가로 판매대, 버스 정류장 등 광고를 무료 지원하기 위해서 광고 소재를 공모합니다. 지난주 11일부터 공모가 시작됐고요. 9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광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9월 중에 최종 선정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000년에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7가지 항목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왔는데요. 그런데 자립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5년부터는 항목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인데 부양 의무자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이야기 종종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여기에서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의료비, 거주 등 문제도 역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이런 제도의 빈틈을 메워주는 몇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양동교 기초생활보장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일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마련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등 소득 분배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평가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빈곤 문제에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조사된 바로는 93만 명 정도 되죠. 예. 예. 근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선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어떻게 폐지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되는데요. 예. 먼저 그 주거급여는 2018년 내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나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하위 70% 이하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을 하지 않게 되고요. 예. 그 가구에 또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2022년부터 적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예. 주거급여 문제를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인원이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신규로 수급받는 이들이 말이죠.
2020년까지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90만 명, 그리고 생계급여가 9만 명이고 의료급여가 23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런데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서류상 맹점이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조사 방식하고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계획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조사하고 수급자가 신청하게 되면 이제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기존에 부합하면은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신청과 조사와 선정하는 과정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그동안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의 경우에 주거급여가 그동안의 욕구에 대한 결핍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빈곤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을 예.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저희들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이외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각 시군구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보호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우선 보장하는,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등으로 부양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대신해서 부양비를 부과하는, 징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 시행해서 의료보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생계 보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2년까지 9만 명이 신규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생계급여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예. 상당 부분이 수급자로 보호될 걸로 보이고요. 생계급여의 지급액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27% 수준이었는데 예. 이게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로 인상되었고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생계급여도 인상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비수급층이 좀 수급자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의료비 부분인데요. 이번에 종합계획에서 저소득층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예. 먼저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인하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연간 120만 원이던 그 상한액이 연간 80만 원으로 인하되고요. 예. 또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했을 때 또는 노인의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또 중증 치매 환자 등의 치료에 있어서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게 되고요. 또 며칠 전에 저희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예. 이 계획과도 연계해서 의료급여에서도 간병비나 특진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그 대표적인 3대 비급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노인 치아 관련 부담도 좀 완화되게 바뀌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예. 20%에서 30%까지 본인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는 10% 내외로 10 내지 20%로 완화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치아 관련해서 진료를 받으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저소득층 노인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예. 수급자가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 기초생活제도에서 중요한 기본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 일자리 사업을 4,500개 확대하고요.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 기업을 예비 자활 기업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약 600개 정도 신규 창업되는데요. 이 자활 기업을 통해서도 한 3,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확충될 것이고 이런 자활 근로나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안전망 같은 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은 뭐 사회적 인프라도 그렇고 빈곤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하루빨리 발굴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저희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라고 각 시군구 읍면동 복지센터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을 확충해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빠진 가구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래서 그 발견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공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단전 가구나 단수 가구 같은 정보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연계되는 정보를 좀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체납 정보 같은 경우도 추가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양동교 기초생활보장과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수만입니다. 개인택시 한지 지금 28년 됐어요. 인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인천에서는 옛날부터 시행은 되고 있는데 이 운전복이라는 자체가 회사에서 이제 특별히 맞춰주는 그 제복하고 또 개인택시들이 입는 그 제복이 있어요. 흰색 아니면은 이 청색 쪽으로 입게 돼 있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셨을 때 잘 모셔다 드리고 고맙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도로 그 여건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 통행량을 잘 조사해가지고 원활하게 빠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면 되겠고요. 좁은 골목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주정차, 불법 주차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런 사이길 같은 데 통과할 때가 상당히 힘들죠. 건강 비법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또 운동도 좀 하고 또 소식도 하고 이래야죠. 올여름은 청포도 해수욕장에 그 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은 안전하게 운행하고 건강 챙기는 게 최고죠.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조수만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가용을 몰고 다닐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업으로 이런 개인 택시라든지 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상의 문제점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결국 기본을 지키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조수만님도 불법 주정차 아니면은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단속하는 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남들은 내가 이 차를 여기다 댔을 때 어떨까,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만 하면은 좀 더 나은 교통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수만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린 힐의 Everything is Everything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홍창광 에너지복지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 이제 에너지 관련 이야기인데, 경기도 공공기관 에너지 세이브백,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에너지 세이브백은 네이밍 그대로 그 에너지 전략으로 발생된 수익금을 복지사업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또 경기도 및 또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 에너지 신산업인 수요 자원 거래 시장 참여를 통해 아낀 전기로 수익금 창출은 물론 국가 전력 수급 비상시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전기 전략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아낀 전기 수익금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요 자원 거래 시장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뭐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 에너지 신산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뭡니까?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이란 예. 국가 전력 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전략을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개설된 전력 시장입니다. 전력 거래소가 주관하며 전력 거래소에서 감축 지시가 떨어지면 각 건물에서 계약한 감축량만큼 전기를 전략하여 이때 아낀 전기만큼 건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1년에 약 4 내지 5회 정도 발령되며 해별 1시간 이상 감축 지시가 떨어지면 각 건물은 발전기를 활용하거나 조명 소등, 난방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전략 활동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세이브백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얼마나 됩니까? 좀 많아야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경기도청 사업소, 소방서 등을 포함한 경기도와 경기도 테크노파크, 경기도 의료원 등 공공기관 총 14개 기관 66개 건물이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번 참여 기간에서 약 5,000kW 감축 목표이며 1억 5천만 원 수익금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게 민간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8월 말 14개 공공기관이 에너지 세이브백 해발수를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전력과 수익금을 에너지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결의를 다지려고 합니다. 또한 수요관리 사업자가 선정되면 9월 각 건물별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감축량을 결정하고 10월부터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군 기업체 등에서도 수요자원 거래 시장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부탁드리고 있고, 경기도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에너지 소비 전략 감축에 기여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전기 써봤자 얼마나 쓰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화도 확산하고 에너지 절약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그런 비전을 일단 달성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또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창광 경기도 에너지복지팀장이었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듣고 인천시 소식 만나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조성될 인천공원이 일본풍으로 조성될 뻔했다가 백지화되는 일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인천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 자칫 일본풍으로 조성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인천공원 조성을 추진한 러시아 측이 인천시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수립했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인천시의 도움을 얻어 한국적 정서가 반영된 공원을 새로 조성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러시아에서는 인천공원을 그러면 어떻게 지으려고 했던 건가요? 인천과 우호도시 관계에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크론슈타트시는 애초에 내년 10월까지 인천을 기념하기 위한 인천공원을 현재 짓기로 했습니다. 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일입니다. 문제는 공원 설계였는데요.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부지를 채우게 될 누각이나 출입문 같은 조형물이 일본의 전통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던 겁니다. 양국 간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엔 정말 황당하다, 저대로 진행됐으면 난리 날 뻔했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 현지 총영사관 측과 인천시가 늦지 않게 대응해서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설계로 인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인천시의 한국적 양식의 공원 설계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인천시는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향후 조성 과정에서도 영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인천시가 대응을 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인천공원, 비행기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어떤 배경으로 이 인천공원이 조성되는 건가요? 1904년 러일 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 가라앉았던 러시아 순양함 바랴크호의 깃발이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 깃발은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인데 인천시가 지난 2010년 이 깃발의 러시아 임대를 결정하면서 급격히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기 서로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키로 했는데 이 약속이 이번 러시아 인천공원 조성의 배경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2011년 중구 연안부두 인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만든 상태입니다. 자칫 일본풍으로 조성될 뻔했던 러시아 인천공원이 한국적 양식과 정서를 반영해 제대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다들 그렇지만 문화재 같이 그 각국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또 교류를 할 수 있군요. 자, 다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 주요 현안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최근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재정사업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이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기재부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국고 지원의 요건, 지역 균형 발전과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박물관 건립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계획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예타 조사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국립해양박물관과 GTX B 노선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립해양박물관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관문매립지 부지에 연면적 22,500여 제곱미터 4층 규모로 계획돼 있습니다. 1,300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인천 중구 일대가 수도권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은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km 구간을 대신부 지하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로 돼 있고 총 사업비는 5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 시간은 현재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영화 군함도 상영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아픈 역사가 주목되고 있는데 인천 부평공원에 징용 노동자상이 건립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인천 부평구에 해방의 예감이라는 그 징용 노동자상이 최근에 세워졌습니다. 시민성금 7,500만 원으로 제작된 이 청동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징용된 부녀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예. 동상이 들어선 부평공원은 일제강점기 조병창터를 마주보는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브래드의 If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레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f a picture paints 1,000